본 섹션 2는 에너지 경제 TV에서 녹화 중계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IoT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첫 번째 연사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IoT란 각종 사물의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영화에서만 봤던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연사는 KT 스마트 에너지 사업 추진단의 조상욱 상무님입니다. 지난 5월 KT는 5대 미래융합 서비스 가운데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 4개의 사업을 본격화할 것을 선언했는데요. 조상욱 상무님은 2010년 스마트 그린 사업을 맡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스마트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말씀 해주실 조상욱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T에서 스마트 에너지 사업을 맡고 있는 조상욱입니다. 제가 오늘 에너지와 ICT의 컨버전스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컨버전스 말 하루 이틀 들으신 것도 아니고요. 이 컨버전스 이거 사람 완전히 녹입니다. 이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줄이는 게 원래 이게 발전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를 예전부터 많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툴이 좀 시원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끈다거나 사전에 지정된 날짜에 서로 이렇게 줄이거나 하는 그 정도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이게 약간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CT가 이제 결합이 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던 자원이 이제 가능성 있는 자원으로 탈바꿈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 본 지 한 4년 됐는데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지금 요즘 시즌을 시즌 2라고 부르고 있는데, 처음 시즌 1에는 제가 KT에서 좀 생뚱맞게도 이제 에너지를 처음에 하게 돼가지고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어요. 뭐가 왕창 있고 이제 점점 죽어가는 이제 죽어가진 않죠. 좀 이게 서서히 정체돼가고 있는 통신 시장에서 대박이 터질 줄 알았죠. 그러니까 정부도 엄청 해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잘하면 KT에서 잘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모두가 사실 KT 내에서 제가 이거 한다면 다 부러워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모두가 저를 좀 걱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시즌 2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저도 이제 이쪽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 에너지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시장의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기술 베이스로 접근, 없었던 알고리즘도 만들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이제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솝 우화에도 있듯이 각자 살자고 노력을 하면 오히려 그게 잘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더 가능성 있는 시즌 2가 개막이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가와트라는 게 원래 쓰고 있던 거에서 좀 줄이면 이만큼 만든 거랑 똑같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시장의 논리 또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 위에 편의 그림에 보시면 과거는 이랬었죠. 이제 고가부터 저가의 발전기가 있는데 싼 것부터 착착착 틀어가지고 수요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제는 이 발전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줄이는 전기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줄이는 전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의미 있는 자원, 더 이제 경쟁력 있는 자원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 고가의 발전기가 상대적으로 가동을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첫 술에 배부를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이때까지는 줄이는 자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별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쪽에서 따로 놀아 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보조금을 가지고 따로 노는 데서 이제 하는 시장이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허들이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자원도 하나의 자원처럼, 그러니까 이제 발전 자원하고 똑같이 하겠다, 똑같이 이제 해서 경쟁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수요 관련하는 사업자들이 사실 큰 소리 계속 쳐왔거든요. 야, 이게 줄이는 자원이 훨씬 경제적이다. 근데 이제 줄이는 자원이 정말 경제적인지 이걸 민낯을 지금 까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근데 여하간에 이게 큰 발전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이것들이 워킹하게 하는 것들은 사업자의 몫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메가와트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게 과연 뭐 어떻게 할 건데라는 문제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뭐 AMI, EMS, 뭐 신재생, 뭐 요 정도까지는 뭐 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뭐 전기차, ESS, 센서, 뭐 센서까지는 되고 있는데 요거 잘 아직은 뭐 많은 대체 기술과 아직까지는 컴피티션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아시겠지만 어떤 이게 허들이 있냐면 발전 자원을 한 군데 딱 모아가지고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딱딱딱 하면 되는데 수요 자원을 100메가짜리 수요 자원이 한 군데 존재하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럼 100메가짜리 수요 자원을 모으려면 1000개 또는 10,000개 이런 자원을 모아서 100메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또 어떤 기술적인 허들이 있냐면 그 100메가가 유니폼한 자원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바로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 유니폼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게 사실상 이때까지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는데 이제 그런 단초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뭐 다 아시는 에너녹이라는 회사가 이런 거의 컨셉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두 개를 하는 어떤 이네이블러로서 이게 클라우드 기반의 종합 관제 서비스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요 두 가지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됐을 때만이 그런 수요 자원의 가치가 발전 자원의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이게 가능하다면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이 이제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T에 의한 새로운 어떤 발전 자원, IT에 의한 새로운 시장이 이제 창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 관점에서도 좀 많이 이제 좀 관점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왕 관점을 바꾸려면 뭐 보조금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 확 좀 틀을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나마 크게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희 크게 세 가지 축에 문제가 있어요. 뭐 기후 변화 있고 에너지 안보, 에너지 평등. 이런 문제는 뭐 다 지금 서로 상호간에 연결이 돼서 엮이고 있는 문제인데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풀까? 과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시장으로 풀기보다는 법, 제도 뭐 그런 걸로 많이 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규제나 제도라는 건 항상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범위 내의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건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하나가 또다시 튀어오르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해결을 어떤 시장 기반에 하는 걸로 가는 거는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뭐 이렇게 다 있던 것들이 유기적으로 엮여가지고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게 만드는 것, 뭐 이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크게 이제 좀 방향을 전환을 했다고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 에너지, 물론 이 스마트 에너지가 아니라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은 다 있지만 좀 비교적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삼중고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신산업, 그다음에 신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에너지에서 어느 정도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KT는 여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이제 KT도 이거 잘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고용도 창출하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KT가 최근에 이제 그 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황창기 회장님이 황해법칙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큰 반도체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5대 융합 사업을 KT의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광, 그 다음에 최고의 이제 무선, 그리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속도를 내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IoT와 미디어 플랫폼 위에서 이런 5개 서비스를 구현해서 KT의 차세대의 먹거리로 삼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 스마트 에너지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T가 여기서 어떤 비전을 스마트 에너지에서 가지고 있느냐? 요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바라보고 어디에 접근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 이게 인프라는 보면 이쪽이 에너지 인프라고요. 이쪽이 이제 ICT 인프라죠. 이런 인프라의 믹스인데, 그 인프라의 믹스가 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 IoT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IoT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어떤 분야보다도 빨리 갈 분야가 에너지 IoT 분야고요. 이런 에너지 IoT를 클라우드 어떤 플랫폼에 수용을 하고 그 수용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지능화시켜서 저희가 생산 그리고 거래, 소비 분야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저희는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자가 아니라 ICT 기반의 토탈 에너지 서비스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게 KT의 비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플랫폼 보시면 참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에너지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IoT에서 생산단, 거래단, 소비단에서 다 오면 저희 가지고 있는 플랫폼,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를 하게 되는, 요게 KT가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를 사업을 하게 되는데 중핵이 되는 플랫폼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삼성물산과 함께 KMEC이라는 에너지 국책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스마트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 자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는 물리적 자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는 스마트 에너지 자원은 IoT 센서들,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화로 해서 비용을 최적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생산도 소비단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생산도 에너지 효율화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야 될 길은 티끌 모아 태산이거든요. 작은 거 모아서 큰 것만큼의 경제성을 이루는 것들이 과거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아주 그렇게 너무 먼 미래는 아니다. 그런데 모든 디바이스에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꿈 같은 이야기지만 일부 자원의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범위에 지금 서서히 도달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요새 빅데이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빅데이터 이야기하면 빅데이터 훌륭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면 그거 꼭 데이터 분석해봐야 아냐? 안 해도 알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이 에너지 빅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수요 자원을 가지고 이제 액션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동, 시계열, 패턴, 그리고 클러스터링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액션 없이는 그 자원이 지금 유효한 자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령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메가와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경제성 DR이 앞으로 활성화된다라고 할 때 저희가 자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자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자원이 어떻게 됐건 간에 소비자들은 자기가 그 시점에 전기 쓰는 게 전기를 쓰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만일에 생각이 들면 전기를 씁니다. 저희랑 비록 계약을 했고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도, 가령 이제 공장 같은 데가
경기가 굉장히 좋다면 뭐 굳이 그 계약했다 하더라도 줄일 이유가 없거든요. 페널티 좀 낸다 하더라도 뭐 만일에 그게 이익이라면 당연히 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발전기나 이런 것들하고 달리 이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줄일 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변수 저런 변수, 날씨, 경기 뭐 이런 모든 민감한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뭐 퀄이 날리고 하는 정도 수준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뭐 저희가 어디까지 지금 왔나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대규모 사업이 뭐 그렇게 벌어지고 있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어느 정도 기반은 닦았고 단초는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KMEC 실증 경험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에너지 빅데이터,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것들을 사내에 적용한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MEC이 사실은 ICT 융합 에너지 과제로서는 초대형 국책 과제였는데요. 11년부터 지난 9월 30일에 끝났습니다. 3년을 했고 오늘 여기 발표하러 오신 삼성물산에서 주관을 하고 KT는 그 총 5개 분과 중에서 에너지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을 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뭐 목적은 하여튼 에너지의 자족이 가능한 그런 어떤 토탈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였고요. 목표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아래 화면은 저희가 마포에 꾸민 종합 관저 화면으로 여러 사이트, 국내 같으면 구로 산업단지라든가 뭐 핀란드 VTT, 그다음에 미국의 뭐 버클리 이런 데서 저희가 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관제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3년간 하면서 총 12개의 레퍼런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처음에 핀란드, 그리고 이제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미얀마 오프그리드요. 그다음에 시트리스, 뭐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그다음에 국내는 세종시부터 광교 이런 데까지 12개의 레퍼런스를 구축을 했고요. 12개 레퍼런스를 구축을 했는데 이 중에 충분히 아직까지 데이터가 올라오지 못하고 분석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추가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빌딩 에너지 최적화 뭐 요 그림을 얼핏 보시면 뭐 많이 보는 그림인 것 같아요. 뭐 소비 상태나 가상 환경의 에너지, 예상 전기 요금. 근데 요거가 나오게 되는 과정은 저희가 약간 좀 여러 가지 행동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좀 다르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의미 있는 자원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희가 한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원의 릴라이어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향상시키는 버추얼리 자원을 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때 동안 레퍼런스를 구축했던 대표적인 사이트인데요. 저기 시카고에 있는 몽고메리 빌딩, 그리고 강남역 근처에 보면 저기 모나코 빌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호텔에 저희가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하고 기타 IT 솔루션을 구축을 했고요. 구로 이마트에는 저희가 이제 뱀스와 각종 센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약 한 12.4% 정도 에너지 절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T의 자회사이기도 한 비시카드의 퓨처센터인데, 이 퓨처센터는 IDC 그리고 사무실 건물, 그리고 그냥 IDC가 아닌 그냥 일반 전산실 건물까지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한 2년여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한 13% 정도 에너지를 절감한 성과가 있습니다. 자, 요 사내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KT가 전국에 좀
조금 규모가 되는 빌딩이 한 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 정도 되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관제를 해서 에너지를 볼 수 있고 자원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건 거죠. 근데 에너지 절감 목표 이런 것들을 세팅하고 이걸 달성하는 거를 우리가 맨날 뭐 남한테 해보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직접 해보자 라는 것들 아래서 이거를 시행을 해보게 됐고요. 보시면 이제 KT는 국사 중에서 이렇게 좀 요즘은 뭐 전화국 가시는 분들 없으니까 모르는데 길거리 가시다 보면 좀 큰 KT 그 전화국들이 있습니다. 요게 소위 말하는 광역국사라고 하는 건데요. 요 광역국사에는 뭐 전산 장비부터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45개 광역국사에서 뭐 현재 42개를 연동을 했는데요. 45개 광역국사에서 일단 미터링 인프라를 구축을 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좀 큰 건물은 한전에서 계량기 하나 딸랑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통신용과 일반 동력 그리고 전등 전열 요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미터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동력 엘리베이터 같은 일반 동력은 총량 계량을 하고 그다음에 전등 전열과 같은 것들은 층별 계량을 했습니다. 층별 계량을 해가지고 약 1000대의 스마트 미터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빌딩 뭐 따지면 대충 한 저기 건물당 한 25개에서 20개 정도의 이제 스마트 미터를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냐면 이 아이스마트라는 게 한전에서 고압 고객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요게 이제 KT의 경연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력 양계로부터 미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시화하는 시스템으로 보내주면 저희 사내 인트라넷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문자 정보를 통해 가지고 오퍼레이터들에게 문자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저희도 이제 원가 기반의 회계로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비용을 자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부 계량 정보를 가지고 부서별 사용량을 계산하고요. 한전 계량 정보를 가지고 내부의 정보를 검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까지 지금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기관이나 부서 단위로 가상의 요금제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전 요금제 말고 이 내부적으로 피크 요금제라든가 뭐 이런 별도 요금제를 만들어 가지고 요것들을 갖다가 기관의 KPI랑 연결하는 뭐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데이터가 백업이 되고 하면 이것들이 사실 거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뭐 이야기했던 뭐 센서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한 그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량 베이스로 절감 목표와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부서 간 그리고 건물 간 사용량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유사한 건물들을 묶어가지고 당신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리고 요것들 해가지고 사용자 직원 대상으로도 개별적으로 에너지 정보를 주고 당신들은 좀 더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저희가 이제 뭐 IT 관점에서 보면 뭐 센서를 이용해서 줄인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저희가 뭐 건물에 출근을 하면 보통 여름이면 좀 시원하고 겨울이면 좀 따뜻한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 히터 틀고 뭐 에어컨 틀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떤 건물을 가도 뭐 기준이 뚜렷하게 없어요. 이게 뭐 2시간 전에 트는 건지 3시간 전에 트는 건지 저희도 이제 이걸 가서 막 해보니까 어떤 데는 막 4시간 전에 불을 떼기 시작하고 어떤 데는 뭐 2시간 전에 불 떼기 시작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층별로 이런 것들을 다 계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층은 가니까 밤 9시가 됐는데도 그 층은 계속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어떤 층은 밤 9시 넘고 10시 되니까 에너지 별로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쪽 동네 사람들은 불 안 끄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처음에 그런 어떤 IT라든가 그런 데 대한 투자 이전에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미터 정보를 통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사실상 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BC카드 퓨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IDC도 있고 뭐 그냥 전산센터, 뭐 카드 발급한 전산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무실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이게 중앙 냉방이 아니라 뭐 층별로 다 그냥 그 저기 히트펌프, 에어컨을 다 틀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이제 쭉 보니까 뭐 어떤 데는 보니까 계속 그 층만 유달리 이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많은가 봤더니 그 뭐 좀 우리가 그걸 계측해봤더니 이쪽에 뭐 에어컨은 좀 문제가 있더라 이런 점도 받아 지적을 해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교훈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매저먼트 자체로도 많은 정보를 준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부도 저기 뭐 에너지 신산업도 뭐 이야기를 하시고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피터 드러커 아저씨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측정할 수 없으면 뭐 평가도 할 수 없는 거고 측정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창한 거 일단 하기 전에 이런 계량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뭐 지금 큰 건물 보면 대충 앞에 계량기 하나 붙이고 끝입니다. 근데 이제 층별 그리고 섹션별 이 계량 인프라가 주어지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계량 정보만을 가지고도 자원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이 건물은 저 건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자원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알았고요. 그렇다면 이 계량 정보 외에 뭐 디바이스 정보나 다 그걸 떠나가지고 몇 가지 가령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힌트를 얻었던 거는 공조기, 뭐 냉난방기와 같은 그런 디바이스만 조금만 더 계량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아주 유용한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좀 확신을 얻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저기 그래서 뭐 에너지 관리 우수 국가는 어디고 뭐 여기는 좀 저번보다 실적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사실 경쟁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뭐 당신들은 요 에너지가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경쟁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피크 시간이 뭐 이 정도 될 거고 뭐 수급은 이러니까 뭐 이런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에너지를 관리를 해주세요라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KT가 보고 있는 스마트 에너지 도메인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ICT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쪽이 이제 과거 유틸리티 영역인데 과거 유틸리티 영역은 일방향 영역이었죠. 자기가 만들고 그냥 받아 쓰고 하는 일방향의 영역이었는데 저희는 수요 측면에서는 이런 ICT 결합을 통해 가지고 수요 관리하고 최적화 쪽의 비즈니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열병합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분산 그리고 이제 거래를 매개로 해가지고 일단은 수요 자원 시장 그 다음에 메가와트 전기차 충전 그리고 이제 뭐 확산 사업 같은 데서 전력 재판매를 허용을 해준다고 하니 전력 재판매로 일단은 진출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내 타 분야와의 융합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와 보안이라든가 하는 타 산업 쪽의 융합 이런 쪽으로 저희가 나가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요. 저희는 요 IoT하고 관제 컨설팅 요거를 기반 인프라로 해서 소비, 생산, 거래 요런 쪽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이게 잘 되면 내년에도 이런 자리에 제가 와서 이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네, 뭐 잘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연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